일단 리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적용하면 잘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립입니다. 비츠에서 갑자기 이어폰을 출시했습니다. 바로 파워비츠 프로 2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구매를 해봤어요. 무려 5년 만에 출시한 파워비츠 프로의 후속작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을 보는 거를 좀 꺼려 하는데, 이 파워비츠 프로가 제가 유튜브를 거의 시작했을 초기에 만들었던 영상 중에 하나더라고요. 여러분이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굉장히 오랜만에 출시한 파워비츠 프로의 후속작입니다. 그리고 비츠가 애플의 자회사인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 애플의 H2 칩을 탑재하고 에어팟 프로에도 없는 심박수 모니터링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비츠 역사상 최고로 기능이 많은 제품이 탄생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가격이 말이에요. 이 미국 가격은 249.99달러로 동결인데 5년 사이 환율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5년 전 파워비츠 프로는 출시가가 26만 9천원이었는데 이번 파워비츠 프로 2는 무려 36만 9천원입니다. 무려 10만원이나 올랐습니다. 이 케이스 크기가 33% 줄었는데 한국 가격은 33%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파워비츠 프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착용감과 차음성입니다. 착용감이 썩 좋지 않았고 차음성이 그리 좋지 않아서 외부에서 사용하기에 좀 불편했어요. 과연 이번 파워비츠 프로 2는 어떻게 나왔을지 에어팟 프로 2와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가 소니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옆을 찢으면 내부 종이컵 박스가 나오고요. 박스를 열면 계란 프라이가 파워비츠 프로 2가 나옵니다. 일단 내려놓고 설명서 아래는 이어 팁이 들어있어요. 총 5가지 사이즈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충전 케이블이 없습니다. 249달러. 미국은 가격 동결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한국은 10만원이 올랐는데 충전 케이블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비츠 스티커는 줍니다. 자, 파워비츠 프로 2 일렉트릭 오렌지 컬러를 구매했습니다. 감전된 오렌지인가요? 이 충전 케이스가 전작 대비 무려 33%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 크긴 큽니다. 특히 에어팟 프로 2랑 비교하면 정말 많이 큽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자, 일렉트릭 오렌지 컬러인데 컬러는 정말 예쁘네요. 그리고 바로 이 후크 때문이죠. 이 후크 때문에 이 케이스가 커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바로 넣을 수 있게 만든 방식이라서 케이스가 커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버드도 컬러 마감은 진짜 잘 해놨습니다. 전작보다 날렵해지고 컬러도 예쁘게 잘 뽑았어요. 자, 여기 비츠 로고가 있고 여기에 메인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볼륨 버튼도 있고요. 여기 보이는 아래 홀은 음향용 통기구로 보이고 여기 양쪽의 홀은 마이크용 홀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착용 감지 센서는 여기 안쪽에 있고요. 하우징 앞쪽으로 심박 센서가 있습니다. 측정할 때는 여기서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노즐은 굉장히 작고 짧아졌습니다. 이 이어버드는 IPX4 등급 방수를 지원합니다. 자, 이어팁이 상당히 크죠? 자, 제가 착용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제품 아주 예뻐요. 착용이 잘 된 것 같죠? 하지만 제 귀가 조금 큰 편이긴 한데 비츠나 애플에는 저만큼 귀가 큰 사람이 없는 걸까요? 이 완벽한 착용감을 위해 1000여 명에 달하는 운동선수를 테스트했다고 하는데 1000여 명 중 제 귀만큼 큰 분이 없었나 봅니다. 이 오른쪽은 그럭저럭 착용이 되긴 해요. 오른쪽은 되는데 ANC도 작동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런데 왼쪽은 빠집니다. 이 행거가 따로 조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파워비츠 프로 때도 조금 문제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조절 불가능한 방식이라서 제 귀에서는 정착용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지금 엑스라지 이어팁을 사용했거든요. 자, 이렇게 착용 테스트를 해볼게요. 오른쪽은 맞는데 왼쪽은 착용을 다시 조정하라고 합니다. 이거 엑스라지 팁인데 잘 보세요. 다시 꽉 눌러서 끼고 착용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착용 조절을 다시 해보라고 합니다. 아무리 돌려도 착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리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착용하면 잘 됩니다. ANC 잘 되고 소리도 잘 들립니다. 어떻게 리뷰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테스트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처럼 귀가 크신 분은 절대 그냥 구매하지 마시고 가까운 애플샵에서 꼭 착용 테스트 해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주 잘 맞아요. 자, 파워비츠 프로 2 아이폰에 연결하면 에어팟 프로처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맞춤형 공간 음향도 지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에는 무려 비츠 앱을 지원합니다. 여기 메뉴에는 보이지 않지만 펌웨어 업데이트도 가능하고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 애플은 이 악물고 안드로이드 앱을 안 만들어주는 것이었어요. 공개된 블루투스 버전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갤럭시와 테스트해도 연결 안정성은 괜찮았습니다. 코덱은 당연히 애플과 같은 SBC와 AAC만 지원합니다. 그리고 멀티 페어링 지원하는데 멀티 포인트는 에어팟과 마찬가지로 애플 기기에서만 가능합니다. 딜레이를 보겠습니다. 아이폰에서 기본 딜레이 189ms로 빠른 편입니다. 유튜브 앱을 실행하면 52ms로 아주 빨라집니다. 그리고 갤럭시 S23 울트라에서 측정했습니다. 기본 딜레이 78ms. 놀랍네요. 딜레이가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유튜브 앱을 실행하면 70ms로 큰 차이는 없지만 역시나 빠릅니다. 이것도 생각지 못한 발견이네요. H2 칩을 탑재한 파워비치 프로 2가 갤럭시와 궁합이 상당히 좋습니다. 게이밍 이어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구동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버드 단독 음악 감상이 10시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ANC를 끈 상태입니다. ANC를 켜면 8시간 음악 감상이 가능합니다. 케이스 충전을 포함하면 ANC를 끄고 최대 45시간 음악 감상이 가능하고 ANC를 켜면 최대 36시간 음악 감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통화 성능입니다. 이렇게 다리가 없는 데다가 마이크가 상당히 가깝게 있어서 이 빔포밍이 잘 작동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통화 성능 어떨지 통화 비교 녹음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영길입니다. 저는 지금 애플 에어팟 프로 2, 에어팟 프로 2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네, 영길입니다. 저는 지금 비치의 파워비치 프로 2, 파워비치 프로 2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네, 영길입니다. 저는 지금 애플 에어팟 프로 2, 에어팟 프로 2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네, 영길입니다. 저는 지금 비치 파워비치 프로 2, 파워비치 프로 2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야, 놀랍네요. 구조상 통화 성능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이 에어팟 프로 2와 같은 통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새 제품이라서 그런가 파워비치 프로 2가 조금 더 선명한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통화 성능은 아주 좋네요. 다음 AN 성능을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드라이버는 에어팟 프로에 탑재된 드라이버와 같은 드라이버이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같은 드라이버, 같은 칩, 성능은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ANC 비교 녹음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분이 다칠 때 무리하게 승차하실 경우 지연이 발생될 수 있으며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분이 다칠 때 무리하게 승차하실 경우 지연이 발생될 수 있으며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분이 다칠 때 무리하게 승차하실 경우 지연이 발생될 수 있으며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분이 다칠 때 무리하게 승차하실 경우 지연이 발생될 수 있으며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분이 다칠 때 무리하게 승차하실 경우 지연이 발생될 수 있으며 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제품 성능이 더 좋게 들리셨나요? 자, 그럼 측정 데이터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란색이 에어팟 프로 2 그래프이고 빨간색이 파워비치 프로 2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AN 성능은 저음 영역 위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파란색 그래프가 조금 더 아래에 있죠. 에어팟 프로 2가 성능이 더 좋다고 느끼신 분은 황금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이를 느끼시다니. 그리고 혹시나 파워비치 프로 2가 더 좋았는데 생각하신 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고음 쪽을 보면 파워비치 프로 2 성능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점선을 보면 이건 차음 성능인데 전반적으로 파워비치 프로 2의 차음 성능이 더 좋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작인 파워비치 프로가 오픈형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차음성이 좋지 않았었는데 그 점은 확실하게 개선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점은 주변 소리 모드. 그래프 아름답네요. H2 칩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그럼 사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비츠가 이번에는 어떤 음색을 담았을까요? 바로 측정 그래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이어 타겟이 적용된 그래프로 에어팟 프로 2와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이 에어팟 프로 2, 빨간색이 파워비치 프로 2입니다. 당연히 적용형 EQ가 적용된 상태로 측정한 그래프입니다. 이거 예전과는 아주 다른 성향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비치 하면 저음이었는데 파워비치 프로2는 에어팟 프로2보다 저음이 적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음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신기하죠? 에어팟 프로보다 저음이 더 내려가고 고음이 증가된 소리, 그래서 전반적으로 깔끔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보컬 위주라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여기 2에서 3kHz 대역 강조가 있어서 곡에 따라서 보컬 치차름이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음은 여전히 살짝 내려가는 패턴입니다. 이 사운드는 취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예전에 봉봉한 저음은 없어졌는데 저음 디테일이 더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비치 사운드를 기대하시는 분은 오히려 반갑지 않을 수가 있겠네요. 제가 생각할 때 전반적으로 여성 보컬 쪽 듣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이번엔 로우 그래프도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저음과 중음은 거의 비슷한데 여기 고음만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치가 고음형이라니 이거 신기하네요. 네, 오늘은 애플 자회사 비치에서 출시한 파워비치 프로2를 살펴봤습니다. H2 칩을 탑재해서 제품 완성도는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잘 만들었습니다. 디자인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 좋은데 저처럼 귀가 큰 분은 꼭 착용해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저는 사용이 불가능한 귀입니다. 이거 뭐 리뷰 끝나면 반납해야죠. 혹시 비치에서 테스트 모델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테스트 모델 중에 저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도 정말 신기하네요. 그리고 환율 문제로 올라간 출시 가격도 좀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